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6주차죠. 6주차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이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한 이제 미분, 이제 뭐 벡터 미적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뭐 디렉셔널 데리베티브가 나올 거고요. 뭐 그레이디언트가 잠깐 나오게 되고, 이제 머릿속 그려지지 않는 게 꽤 많이 나와요. 여기 뭐 보시면은 뭐 del f는 뭐 그레이디언트 벡터 오브 f 뭐 좀 이제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까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문제로 약간 시작을 해볼까 싶은데요. 자, 일단 그레이디언트 벡터 자, 문제 말고, 자, 어떠한 f가 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군요. 일단 f가 x, y, g는 0꼴로 표현이 됩니다. 어떠한 공간상의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gradient 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답니다. fx, fy, fg. 이건 뭡니까?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한 성분들의 벡터로서 표현이 된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뭐 그런가 보다 합시다. 자, 여기서 그냥 조금 이제 명명법을 그냥 볼 건데요. 얘는요, 델 연산자라고 합니다. 얘는요, 자, 얘는요, 얘랑 같습니다. gradient f요. 얘는 gradient라고 해요. f gradient f.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 나올 건데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자, 이 델 연산자랑 어떠한 벡터랑 서로 내적을 취할 거예요. 얘는 뭐고?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얘도 있고 외적을 한 친구도 있어요. 얘는 컬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자, 요 델 연산자는요, 미분 연산자인데요. 벡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자, 얘는요, 라운드 x에 라운드 y에 라운드 g에 요런 친구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임의의 스칼라를 곱하게 되는 거죠. 얘가 함수긴 한데요. 함수이긴 한데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스칼라 함수를요, 벡터화 시켜주는 연산자입니다. 뭐 이건 뭐 그런갑다 치고 일단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공간에서의 다변수 미적분이 이제 아직 헷갈리니까 좌표 평면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보기 좋은 y는 x제곱이라는 걸 해봅시다. 자, 2,4 지점이 있겠죠. 자, 2,4 지점에서 우리가 y는 x제곱인데요. 자, 요거를 그럼 우리는 좀 색깔을 바꿀 수 있겠죠. fx, y는요, x제곱 마이너스 y는 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얘는요, 2,4 지점을 지나네요. 자, 2,4 지점에서 접선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우리 접선 어떻게 구하죠? y는 df dx x-x0 플러스 y0죠. 여기서 x0는요 2고요. y0는 4죠. 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 미분을 하면 2x고 거기다 2 넣으니까 y는 4x-2 플러스 4. 그래서
4x-4가 나오네요. 자, 되게 간단합니다. 자, 지금 얘가 이 친구가 y는 4x-4예요. 자, 자, 요거를요, L이라고 할게요. 직선 L.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되죠? 방향 벡터는 뭐 1,4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그레이디언트를 취할 거예요. 델 연산자요. 그럼 뭐라 했죠? 라운드 L, 라운드 F, 라운드 F, 라운드 Y. 그래서 2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2,4라는 지점을 넣을 거니까요. 요러한 공간에, 요러한 지점에서는요, 얘 값이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요 친구요. 요 친구랑 서로 수직하죠. 서로 수직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델 연산자는요, 일단, 왜 그러냐 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은 그냥 외우셔도 크게 관계가 없고요. 뭐, 아마 차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절로 익숙해지실 겁니다. 델 연산자는요, 델 연산자로서 만들어진 이 벡터, 그레이디언트 벡터는요, 우리 원래 함수에 대해서 수직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접선에게 수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바꿔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 그레이디언트란 친구는요, 우리가 가진 요 접선에서 가장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방향에 대해서 알려줘요. 자, 이 선으로부터 가장 급격하게 변화를 떨어지려면요,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랑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겠지만, 수직으로 떨어질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도, 같은 길이만큼 떨어져도 제일 멀리 떨어질 수 있죠. 얘는 같은 길이 떨어져도 요만큼밖에 못 떨어지고요. 요만큼 가도 요만큼밖에 못 떨어지는데, 수직할 때 제일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요 그레이디언트 F는요, 우리가 가진 접선으로부터 가장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요.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얼만큼 떨어질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레이디언트 F는요, 얘 크기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 크기만큼의 벡터 크기를 갖는 거니까 여기서 요만큼 루트 17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냥 대충 이해했으면은 다음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find the gradient vector fx0. 자, 이거 구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얘 그냥 일단 갑시다. 이게 지금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우리가 요 x랑 y가 지번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1이라는 자리에 3층짜리 건물이 있고 1,2라는 지점 5층짜리 건물이 있고 1,6에 1층짜리 건물이 있고 이러면요. 약간 산의 모양이 나타나죠. 지금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이 함수거든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어떠한 이렇게 꾸불꾸불한 공면이 나타나도록 약간 산이 나타나도록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f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요. 얘는요. 2y, 2x 마이너스 6y가 되겠죠. 어디서 본다고요? 우리 지금 여기 x0 1,2에서 보고 싶네요. 그러면요. 얘는요. 4, 마이너스 12이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find the directional derivative of the x0 and direction i and 3i plus 4j. 자, 이야기를 좀 더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평면상에서 공부할 때는요. 평면상에서 공부했을 때는 자, 어느 지점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기울기를 봤어요. 기울기를 보면요. 기울기를 보는 방향이 딱 두 곳밖에 없었죠. 이 두 방향밖에요. 그리고 이 두 방향에서 기울기는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3차원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원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통을 그릴 거예요. 원통을 그렸는데요. 자, 이 원통 표면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자, 원통 표면에서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이렇게 좌표축을 두게 되면요. 기울기가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지축 방향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살짝 아래로 지축 방향에서 여기에서 결계면서 살짝 아래 방향에서 보면요. 기울기가 이렇게 위로 그냥 무한대가 될 거고요. 살짝 위에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보든 어느 지점에서 봤을 때 기울기는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연산이 들어가냐면요. 얘도 왜 이런 연산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곱씹어 보시면은 저절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안 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상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냥 외워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세히 안 할 거고요. 그냥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 f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u 방향에서 바라볼 겁니다. u 방향에서 바라볼 건데 u 방향을요. 어떤 u로 주냐면요. 단위 벡터로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3i 플러스 4j 방향에서 바라볼 거니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야의 방향은요. 3분의 5i 플러스 4 over 5j 플러스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방향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얘와 얘를 내적해주면은 방향성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떠한 공면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공면이 존재하는데 여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접하는 평면을 그립니다. 자, 3차원상에서 그럼 그레이디언트는 뭐가 되냐면요. 자, 3차원상에서 평면을, 여기 3차원상에서는 이제 접선이 아니죠. 접평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접평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2차원상에서는요, 접선에 수직하게 그레이디언트 F가 나왔죠. 그럼 3차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접 평면에 수직하게 그레이디언트 F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평면은요, 뭘로써 표현을 하죠? 평면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물리량이 뭔가요? 법선 벡터죠. 그러니까 이 델 그레이디언트 F가 접평면을 대표하는 법선 벡터가 돼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이 지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 F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기울기라는 게, 자, 이 평면에서 제일 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이 델 F란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은요, 요거는 가장 격하게 떨어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런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떨어지는 기울기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를 벡터 u라고 하고, 일단 간단하게 지금 벡터 u의 크기는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자, 만약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u 벡터의 방향이 이 델 F랑 서로 평행하다면, 자, 떨어지는 그 격함의 정도는요, 델 F 그 자체로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이 델 그레이디언트 F랑 u 벡터랑 서로 평행하지 않는다면요, 떨어지는 정도가 감소하겠죠. 떨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감소할까요? 어떻게 감소할까요? 이렇게 서로 u 벡터와 평행한 성분만큼만 표현이 되겠죠. 즉, 이 떨어지는 directional derivative는요, gradient F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 내적한 값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값으로 나와야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여기서 4,10으로 바라봤었고요. 얘가 지금 4,-10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3분의 5, 5분의 3 방향으로 바라보니까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8분의 5가 나오겠죠. 요로 우리가 3i 플러스 4j 방향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기울기가 5분의 28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고, 그러면은 정말 진짜 이런 계산이 정말 맞느냐는 이제 정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let u is u1 i plus u2 j be the unit vector of the direction 3i and 4j. 자, 그러면요, 이게 유닛 벡터라 했으니까 u1 자체가 3 over 5가 될 거고요, u2가 4 over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f라는 값을 알잖아요. 이 f에다가 1 플러스 s, 2 플러스 5분의 4 s를 집어넣어서 식이 튀어나올 거고요. 여기다 다시 빼서 f 1,2를 빼서 나온 걸 s로 정리를 해서 정말 이 값조차 28 over 5가 나오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B번에서 지금 A번에서 지금 요 그레이디언트를 구했고요. C번에서 정말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봤을 때도 정말 그런지를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볼게요. A번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B번에서 이 그레이디언트로 구한 것이랑 미분계수의 정의로 구한 것이랑 서로 같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위에서랑 같았어요. 아래서도 같으면은 문제를 안 냈겠죠. 다르니까 문제를 냈겠죠. 자, 일단 해봅시다. compute f 0, 0. 자, 일단 이 del f라는 게 이렇게 생긴 친구잖아요. 편미분이 뭐죠? x로 편미분을 한다는 건요, y를 상수로 상수로 두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지금 0,0으로 다가가니까 y를 0으로 둬도 상관이 없겠죠. y를 0으로 두면은 f, x, y가 뭐가 되나요? 모든 곳에서 0이 되죠. 그럼 미분을 해도 0이 나오겠죠. 자, 반대로 y로 편미분을 한다는 것은요, x를 상수로 둔다는 거네요. 0,0으로 가니까 x 또한 0으로 둬버리겠습니다. 그럼 fxy가 또 0이 되네요. 뭐 그 또 0이 되겠죠. 아, 얘는 0벡터구나를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0벡터에다 어떤 방향을 바라보든 간에 어차피 기울기 자체는 0이 될 거고요. 얘도 계산했을 때 정말 0이 나오냐를 판단해야겠죠. 자, 아마 계산해보면 0이 안 될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위에는 되는데 왜 아래는 안 되느냐, 나랑 지금 장난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왜 안 될까요? 이거 우리 저번 4주차 때 했던 거 문제랑 비슷합니다. 4주차 여기. 자, 요 문제 기억나시나요? 요 문제 4주차 요 문제. 자,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얘도 비슷한 거예요. 이 0,0이라는 지점이 미분 불능점이기 때문에 얘 값이랑 얘 값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점이면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항상 같습니다. 얘 두 개 다르면은 미분 불능점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봅시다. 자, 뭐 일단 direction of the x0 increase most rapidly. 뭐라 그랬죠? del x, 그 gradient f가 가장 격하게 변화율을 갖는 방향이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드는 저평면에서 가장 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del f를 구하면 되겠죠. del f 구하면 뭡니까? 2x, 2y, 1이네요. 어디서 본다고요? 1, 2, 3이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봤을 때 가장 격하게 반응합니까? 2, 4, 4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변화율이 격하겠죠. 그러면요, 변화율이 0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율이 0이라는 건요, 이 방향이 가장 변화율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요, 바라보는 방향과 이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서로 내적한 게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얘네 두 개를 내적했을 때 0이면은 변화율이 0이겠죠. 그 뜻은 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 저평면과 동일한 방향으로서 바라보면 되는 거겠죠. 즉, 이 2, 4, 4와 서로 수직한 어떠한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1, 2, 1, 마이너스 2요. 자, 이렇게 쓰면은 되나? 예. 얘도 얘랑 서로 수직하죠. 그럼 제로 레이트가 되겠죠. 얘네 둘이 내적했을 때요. 자, 1, 1, 마이너스 1 방향으로 바라봅시다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겠죠. 그럼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del f가 2, 4, 4입니다. 그럼 서로 내적을 해서 나온 값이 디렉셔널 데리베티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나왔던 문제 중에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까요? 자, 한번 6번을 볼까요? 6번을요.
이번을 봅시다. 자, 원통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평면이 하나 존재를 하네요. 그러면 denote the level surface 2 and 4. 자,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인 원통이 하나 있고요. 어떠한 평면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 describe the surface C and D intersection C, D. 자, 그러면 요렇게 생겨 그 원통에다가 대충 이렇게 잘랐으니까 어떤 타원형 꼴에 여기 이렇게 된 친구가 하나 생기겠죠. 자, 그럼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compute del F and del G. 자, 이거 얼마입니까? 2x, 2y 1, 여기 0이 하나 있어야죠. 우리 지금 바라보는 방향 총 3개니까요. 사실 여기 앞에서는요, 제가 지금 2개밖에 안 썼는데, 사실 지금 fxy equal g는 2xy 3y 스퀘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거 지금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f는 2xy 3y 스퀘어 g는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취하면요, 여기에다가 사실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기 깔끔한 3차원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2개밖에 안 나타났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3차원 공면인데. 자, 그럼 얘는요, 뭡니까? 1, 0, 1이죠. 자, 이건 뭐 간단합니다. 계산 자체니까요. 자,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Find the parametric equation, the tangent line of the curve C, cap D at point 113. 자, 생각해 봅시다. 원통이 있고요. 평면을 자릅니다. 평면을 잘랐어요. 자, 얘가 원통이 F고요. 얘가 G죠. 자, 델 F를 그려볼게요. 델 F는요, 여기 어떠한 만나는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1,3은 얘네 두 개를 서로 지금 지나는 점이죠. 여기 어떠한 지점이라 합시다. 여기 지점이요. 자, 이 지점에서 델 F는요, 이 F와 델 F는 서로 수직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밖으로 뻗쳐나오는 방향이겠네요. 자, G와 이 F와 델 F는요, 서로 수직합니다. 얘는요, 면이고요. 얘는 벡터예요. 자, G와 델 G도 서로 수직합니다. 그러면요, 델 G는요, 얘 이 면에 대해서 하니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지금 사실 이게 좀 안 예쁘긴 한데, 이 방향이라고 보다는 약간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느낌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요, 자, 자, 이 F랑 요렇게 G랑 서로 외적을 한 친구는요, 얘와 서로 수직하죠. A 벡터와 B 벡터를 서로 내적한 이 친구는요, A 벡터랑도 수직하고 B 벡터랑도 수직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두 개 외적한 거는요, 얘랑 수직하겠죠. 즉, 여기서 나온 어떠한 이렇게 생긴 벡터 친구는요, 이 면 위에 올라와 있겠죠. 그쵸? 왜냐면은 이 G라는 친구가 얘였으니까요. 얘랑 수직하려면은 이 평면 위에 있는 친구겠죠. 자, 평면 위인데 이 1,3을 지나는 지점이 줄 거예요. 자, 즉 계산을 좀 더 다시 해보면요, 자, 요거 F 1,1,3은 2,2,0이 될 거고요. G는요, 그냥 이거는 컨스턴트니까 1,0,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외적을 하면요, I, J,
EK220101. 자, 이거 외적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EI 플러스 저 뭐시기냐,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인가? 자, 마이너스 EJ 마이너스 EK가 되겠네요. 자, 이거 예쁘지 않죠? 그냥 1 마이너스 1로 둬도 상관이 없죠. 자, 이런 점이 이 위에 존재한다, 여기서 이 평면 위에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니까 1,1,3이라는 점과 에서 접선이 돼줄 친구예요. 이러한 방향 벡터를 갖고 1,1,3을 지나는 직선이 이 인터섹션, 이 타원에 접선이 돼줄 겁니다. 그래서요, x-1분의 1은 y-1분의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요. 자,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돼줄 거고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써달랬으니까 는 t 해가지고 x는 t 플러스 1, y는 뭐죠? 얼마야? 1 마이너스 t, g는 3 마이너스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게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8번 같은 경우에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같이 해봅시다. 아이고야, 목이 아프네. 그리고 요 이제 좀 딴소리를 살짝 섞어서 8번 하기 전에 8번을 하기 전에 8번 하고 나서 딴소리 합시다. 자, 이 다변수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꽤 많이 중요해요. 어디 중요하냐면요, 물리과 가실 친구들은요, 이거 죽어라 할 거고요. 죽어라 해야죠. 어차피 우리가 보는 세계 자체가 3차원인데 전자기하학에서 내년 1학기 되자마자 전자기하학에서 이걸 주구장창 보실 거고요. 전자과 친구들도 전자기하학을 똑같이 합니다. 주구장창 보실 거고요. 기획과는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공도 솔직히 잘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게요? 컴공이에요. 컴공이 왜 쓰느냐? 지금 이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기울기를 알면요,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가면요, 어떠한 공면에서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죠. 어떠한 공면 자체가 이런 둥그란 공면이 있어요. 자,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서 어떠한 공면의 최저점을 찾을 수 있어요.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자, 딥러닝, 머신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과 실제를요, 이 실제의 서로 간의 차이를요, 표현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보고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스 펑션 자체가요, 변수가 하나일 리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평가하는데 코에 대한 변수가 있을 거고요, 귀에 대한 변수가 있을 거고, 눈에 대한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가 매우 많겠죠. 다변수죠. 그럼 펑션 자체가 다변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로스 펑션을요,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 줄이는 방식이 지금 제가 말한 이렇게 기울기 따라서 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컴공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용할 겁니다. 지금 요새 뜨는 머신러닝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되게 잘해 두시는 게 여러분 나중 인생에 되게 편할 겁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컴공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써먹으려고 지금 들잖아요. 전자과에서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자과 오세요. 전자과 되게 할 거 많아요. 머신러닝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 계열에서 머신러닝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머신러닝을 하는데요. 저는 어떤 걸 하냐면요, 요런 이제 이런 함수 이런 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딴소리 말고 일단 타놓고 딴소리 합시다. 자, 8번 갑시다. 8번. 자, 컴퓨트 요거랑 요거 구하자고 하네요. 8번이 아니라 8번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데 10번을 하고 싶었던 건데.
8번은 뭐, 이거 해요? 뭐, 그냥 계산하세요. 할 게 있나, 이게? 야, 이거 8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7번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따오시면 되고요. 제가 정말 해야 되는 말들은 여기 10번에 있습니다. 10번에. 자, find df. 자, df가 뭐냐? df부터 잘 찾아야 되겠죠. 자, df가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매우 의심하겠죠. 자, df가 뭐냐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여기 그 행렬 형식으로 표현한 거를 df라고 한답니다. 그럼 아까 그레디언트 f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실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가로를 대괄호로 썼냐 소괄호로 썼냐 이 차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다고 됐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친구예요. 자, 그 이외에 나오는 이야기가 딱히 더 없나. 자, 여기 이제 derivative chain rule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여기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있고 요런 거 있네요. 자, 일단 문제로 가서 얘기를 합시다. 자, df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find df는요 아까 나온 대로 fx, fy, fg입니다. 자, 이거는요 y 플러스 g, x 플러스 g, x 플러스 y죠. 자, 델 f는요 똑같이 계산하세요. 어차피 그냥 같습니다. 그러면요 b 해봅시다. b. 자, dg는 뭡니까? dg 자, 보시면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R2에서 R3으로 넘어가는 친구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 아마 정의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넘어가게 되느냐. 그래서 Rn에서 Rm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총 N개, M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냥 문제로서 보여드릴게요. DG 어떻게 표현되느냐. 정의에 따라서 라운드 요거 라운드 G1 얘 G1이라 합시다. G1, G2, G3. 자, G1 오버 GU 라운드 G2 오버 GU 라운드 G3 오버 GU 라운드 G2 오버 G1 오버 GV 라운드 G2 오버 GV 라운드 G3 오버 GV.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매핑이 요 변수 2개에서 3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분한 거 2번 들어가고요. 자, 그럼 얘는 왜 아까 하나만 했느냐. 쟤는 3에서 1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여기서는요 자 2개 있죠. 2개 하나 2개 있고 밑으로 3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는 계산이. 자, 계산을 한 거를 그냥 갖고 올게요. 1 마이너스 1에 V에 U가 나온답니다. 자, 컴퓨터 매트릭스 프로덕트 DFD. 자, DF인데 약간 G로서 표현을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요 이건 뭡니까? Y 플러스 G, G 플러스 X, X 플러스 Y인데 여기다가 X는 U 플러스 V고 Y는 U 마이너스 V고 G는 UV다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표현된 게 자, U 마이너스 V 플러스 UV에 U 플러스 V 플러스 UV에 2U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DG는 우리가 가지고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꽤 많이 놀랐어 요가 아니라 작년에도 놀랐고 올해도 여김없이 놀랐는데요. 여러분들이 행렬 계산을 못해요. 아, 물론 당연히 여러분 잘못 아니네요. 여러분은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도대체 교육과에서 행렬을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간에 행렬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임의의 행렬이 있어요. 자, 임의의 행렬. 자, A 저희랑 똑같습니다. A, B, C가 있고요. 자,
ABC라고 하지 맙시다. ABC는 혹시 또 쓸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합시다. 그리고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자, 얘는 1/3 행렬입니다. 자, 얘는 3/2 행렬이죠. 얘 서로 그 맞붙는 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서로 곱셈이 형식 성립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1/2 행렬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자, 알파 A 플러스 베타 B 플러스 감마 C 하나 나오고요, 알파 D 플러스 베타 E 플러스 감마 F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얘 두 개를 그럼 곱하면 됩니다. 자, U-V 플러스 UV U 플러스 V 플러스 UV EU에다가 아이고야, 행렬 계산을 U, 이거 그냥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면 EU 플러스 4UV 마이너스 2V 플러스 EU 스퀘어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체인룰, 자, 우리가 나온 게 요거죠.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 체인룰대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이 D가 미분연산자거든요. 그 앞에 거 미분했고 뒤에 거 속미분했고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정말 얘네 둘이 같느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D, F, G 합성을 한 거는요, 자, U와 V로 미분을 한다고 돼 있네요. 즉, 그러면요, F, G를 U로 미분했고요, F, G를 V로 미분했고요. 자, 저 어디서부터 해야 되니 말을. 계산이 이걸 또 해야 돼 내가 라고 지금 매우 큰 한숨이 나오네요. 유저 체인 룰이야. 얘를 증명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얘를 가지고 얘와 얘를 구하라는 소리네. 아우, 다행이다. 아이고, 이거 진짜 처음부터 또 다시 할 뻔했네. 자, 아이고, 다행입니다. 얘와 얘가 같답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구하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돼줄 거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돼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요, 자, 요겁니다. 자, R 큐브에서 R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3칸이 찍히고요, 아래로 1칸이 찍힙니다. 자, 스퀘어에서 큐브로 갔어요. 옆으로 2칸이 찍히고요, 아래로 3칸이 찍히는 거예요. 자, 계산 이렇게 한 U로서 한 줄, V로서 한 줄, 여기는 미분할 게 한 줄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쓰시면 됩니다. 요런 표현식 한번 쓰기 한번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요런 거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에서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머신러닝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제가 백프로파게이션, 뭐 지금 보이시죠? 되게 이렇게 지금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미분 잔뜩하고, 자, 여기서 또 보이죠? 자, 이 머신러닝에서 매우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 하시려면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막간 홍보할게요. 전자과 오세요. 전자과. 옆에서 룸메가 째려보네요. 룸메는 자연과학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과 오세요. 전자과 오시면요, 되게 하실 거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대로 저도 머신러닝 계열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걸 만드냐면요,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제 신경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단에서 신경망을 만듭니다. 정말 인공세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인공세포를 만들어서 인공뇌를 만드는 거예요. 실리콘 뉴런이죠. 자, 전자과 오세요. 되게 많습니다. 왜 전화기인 줄 아세요? 되게 근거 없는 소리지만 전화기 중에서 전전이 제일 잘 나가서 전화기인 겁니다. 룸메 되게 열심히 째려보는데. 근데 전자과가 제일 잘 나가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통계자료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전자산업비 기계산업보다
매출액 이런 게 2배 이상 큽니다. 아마 오늘 기사가 떴을 거예요. 삼성전자 요번 분기 이익이 또 17조죠? 전자가 최고예요. 전자 오세요. 빠이빠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